꼬북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를 돌려드려요. 본인부담 상한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본인부담 상한제 기본정보.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2021년 소득구간별 상한액,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 6분위에 해당하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282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2, 3, 4, 5, 6, 7분위는 각각 기준이 같아요. 이제 다들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궁금하죠? 통계를 보면 2020년 소득구간별 환급 대상자 1분위 57만 명, 2, 3분위 합쳐서 53만 명. 소득이 적을수록 많죠? 소득이 적을수록 기준이 낮으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년 환급 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 위주로 늘어나니까 평균 환급액은 비슷하다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2018년부터 상한액 기준이 바뀌고 여러 정책 변화가 생기면서 기울기가 커졌죠.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가 더 빨리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좋아. 제도 강화. 평균 환급금이 저거밖에 안 된다고요?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있어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공단 부담. 우리가 부담하는 일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는 급여 본인 부담과 비급여 비용을 부담합니다. 문제는 급여 본인 부담만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에요. 기관, 기관지, 폐암을 예로 들면 입원 평균 비용은 1314만원, 국민건강보험이 1173만원, 89%를 부담하고 우리는 급여 본인 부담 141만원과 비급여 216만원 이 두 가지를 부담하는데 비급여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전체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4.2%, 급여 본인 부담금만 대상이고 비급여는 제외. 현재 본인 부담 상한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중요합니다. 미용, 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필수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줄어들수록 효과가 점점 더 커지겠죠. 소득 구간별 상한액이 비슷하게 유지될 때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증가 속도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 본인 부담 상한제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급 절차,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이 있어요. 먼저 사전급여. 상한액 최대값 584만원, 소득과 상관없이 일단 584만원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거북이가 병원에 갔는데 급여 본인 부담금이 600만원 나왔어요. 584만원을 초과하니까 병원에 584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6만원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이걸 사전급여라고 해요. 다음은 사후 환급. 이번에는 병원 두 군데를 갖고 각각 300만원, 합쳐서 584만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병원은 584만원 초과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일단 600만원을 모두 납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고 거북이에게 직접 16만원을 돌려줘요. 2, 3개월 후에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걸 사후 환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득 10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실제 상한액 기준이 584만원보다 작으니까 더 돌려받을 수 있죠. 올해 소득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8, 9월에 정산합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내년 7월까지 확정되고 8월에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확정되면 정산, 사후 환급 시작. 예를 들어 소득 6분위로 결정되면 282만원과 584만원의 차이 30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거죠. 어렵지 않죠? 정리하면 최대값 584만원을 기준으로 사전급여, 사후 환급을 실시하고
연소득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8, 9월에 정산합니다. 동영상을 왜 지금 만들었을까?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앱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비급여는 제외, 급여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특히 2, 3인실 상급병실료, 최근에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급여와 선별급여도 제외. 이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로 전환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나중에 다시 심사하는 항목이에요. 참고하세요. 쟁점 1.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미지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 있어요.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급여의료비가 소득구간별 상한액 최대값 584만원보다 많으면 584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줍니다. 심지어 어떤 보험사는 가입자의 실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소득 자료를 요구하기도 해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있죠?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쟁점은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감소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될수록 본인부담 상한제 효과가 커지고 결국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이 계속 필요할까요? 글쎄요.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이하 본인부담 보장, 이것만 보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급여로 전환되지 않은 비급여, 성형, 미용 외에도 아주 비싼 진료 위주로 비급여로 계속 남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잘 진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은 아주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특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쟁점 2. 정부 의사 갈등.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면서 본인부담 상한제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진행 속도가 더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급여만 놓고 생각할 때 미용, 성형을 제외한 치료는 모두 급여로 변경. 보장률은 항목에 따라 다르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 쟁점은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 이게 아니라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 기준을 정하는데 급여는 정부가 가격 기준을 정합니다. 의사분들은 이게 불만인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급여로 전환할 때 가격을 왜 낮추냐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기존의 급여 가격 구조가 이상하게 정해져 있어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급여 진료로는 병원 운영이 힘들어서 비급여에 집중하게 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정부는 의사분들의 수입이 줄어든 만큼 기존의 저수가 항목 손해를 보전해준다고 하는데요. 의사분들은 적정 가격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와 의사분들 간 신뢰 자체가 없어요. 결국은 예산, 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 모조리 알려드릴게요. 거북이 생각 하나씩 살펴봤어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비용 대비 보장의 효율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민간보험료 지출을 조금만 줄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충분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타협해서 본인부담 상한제도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이상 거북이였습니다.